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무사 1차 객관식 경영학 수업을 하게 된 고강유 강사예요. 여러분들하고 총 5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총 5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나오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을 텐데, 우선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도를 빼야 될지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보시면, 교재 부분에서 이제는 머리말 뒤에 이제 출제 경향 분석, 그 이후에 이제 차례가 있잖아요. 그죠? 9페이지에 보시면, 차례를 한번 보십시오. 차례를 보시면, 제1편이 경영학 기초죠. 그리고 이제, 일반, 인적자원관리론, 그리고, 조직행위론, 그 다음에 생산운영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하고 재무관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총 5번째가 이제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부분까지 해서 이제 잘라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는 요일별로 한 번씩 수업할 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야 될지를 한번,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스케줄을 짜봤더니, 우선은, 그러니까 4시간 수업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3, 4시간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시간 텀마다 자를지에 따라서 하루에 3시간 수업이 될 수도 있고 4시간 수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회 수업이 되거나 4회 수업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 수업이 맞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는 인적자원관리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직행위, 그 다음에 이제 생산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회계하고, 재무관리까지 하면 거의 이제는 100%에 가까운 정도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조직행위론, 생산운영관리, 마케팅론하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론이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에 75, 많게는 한 80%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계학하고 재무관리가 한 25% 내외에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그 중에 회계하고 재무관리는 조금 까다롭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문제 푸는데 아마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이제 계산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회계도 그렇지만. 근데 재무회계는 상대적으로 일반 이제 다른 자격사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보다는 좀 쉬워요. 예를 들어 뭐 관세사라든지 아니면 관세사에도 회계가 있거든요. 1차에. 그 관세사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1차 시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렇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쉽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는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는 수준에서 충분히 나온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 쪽에서 아마 조금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회계하고 재무관리 쪽에 좀 더 비중을 주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원래 이제 5번 하기로 했는데, 그죠? 총 여러분들이 5일을 나와서 수업을 들을 텐데 5번까지 좀 부족하면 제가 이제 한 번 정도 더 한두 번 정도 보강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경영학 때문에 1차 시험을 망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우선은 그렇게 이제 진도를 뺀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제는 4시간 수업을 할 때,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할 때 각 챕터별로 경영학 기초하고 인적자원관리론을 이제는 4시간 수업 분량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행위론하고 생산운영관리를 또 4시간 수업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재무회계, 그 다음에 재무관리까지 또 요거 이제 4시간 수업으로 봤는데, 사실 이제 마케팅, 회계, 재무관리를 4시간으로 하긴 좀 어렵죠. 그죠? 제가 이제 이 양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문제 위주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 이론과 문제를 좀 같이 병행하면서 볼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 이론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바로 객관식 경영학부터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대학에서 전공을 하거나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다면 어느 정도 무리 없이 들을 수 있겠지만,
진짜 전혀 아무 배경 없이, 그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이 경영학이에요. 그죠? 특히 이제 객관식 경영학부터 바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든 그래도 저도 옛날에 이제 공부하던 습관이 있었으니까, 그죠?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본 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 저도 만약에 처음에 무턱대고 공부할 때는,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바로 문제집을 사서 풀어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전혀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또 공부하는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제 풀면서 막히는 부분을 다시 앞에 이론을 보면서 보완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또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제가 아우를 수 있으려면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이론들을 다시 한번 앞에 어차피 교재사항에 어차피 그 요약된 내용이 이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앞에 이론을 보면서 간단하게나마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은 또 다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이 객관식 회계부터 듣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진도를 뽑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도 제가 이제 22년도부터 그 다음에 15년도까지, 그러니까 15년부터 2022년까지 해가지고 총 8회차 기출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4시간 수업을 하는 거니까, 기출문제 하나를 1시간 단위로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8시간을, 이제는,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8회차의 기출문제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상은 각 챕터별로 2챕터를 4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게 되면, 총 6챕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죠? 총 한 번 올 때마다 4시간씩 수업하니까 3일이 걸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또 총 8회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걸려요. 그래서 5일 일정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좀 빠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보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유념을 하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관리하고 회계 쪽에는 제가 약간 더 포인트를 둬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아지면 좀 얘기 드리는 거지만 진짜 이 객관식 경영학부터 수업을 듣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그죠? 무턱대고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동영상 바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청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선 무턱대고 신청하다 보니까 앞뒤 사정 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듣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죠. 근데 어떻든 뭐 그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아닙니다. 단 그래도 그렇다고 뭐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습복습 관련된 관점에서 한 가지 얘기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요점 정리하는 관점에서 하나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예습복습이라는 측면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예습하고 복습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습보다는 복습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습은 잘 안 하게 돼요.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내가 공부에만 100% 이렇게 전념, 올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듣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투입하는 시간 대비 내가 이제 최대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예습하기가 어려운 사항일 땐 복습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또 이 내용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로 한 번 더 제가 이제 풀고 나서 혼자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 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들, 아니면 또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겠다고 체크한 것들은
동영상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돼. 그죠? 쉬운 문제들이야. 뭐 그냥 그때 한번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또 여러 번 드릴 필요는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요점 정리라고 했는데 요점 정리 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면 저는 요점 정리를 따로 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 위주로 체크를 하고 그걸 요점 정리용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풀리면 그 틀린 문제들에 대한 개념을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니까 나는 이제 페이지 표시만 해가지고 본문에 있는 몇 페이지를 참조해라 해가지고 틀린 문제에다가 표시를 하고 틀린 문제에다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 틀렸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또 풀어봐요. 그래서 또 틀리면 또 위에다 날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완전히 맞추게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X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교재가 좀 지저분하게 썼어요.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좀 지저분하게 썼고 그다음에 여러 문제집이나 여러 교재를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책가방도 무겁지만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여러 권을 잡다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만 보면 한두 권 책 가지고 그냥 진중하게 보는 스타일이었고 어차피 그것만 봐도 충분히 다 공부가 된다 이런 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진 않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적는 양은 적게 하면서도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룰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요점 정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틀린 문제들 위주로만 요점 정리가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이해가 잘 안 갔던 것들은 나중에 그 교재에 보면 막 내용이 복잡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날짜별로 막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내가 공부하는 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요점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오답 노트다, 뭐 요점 정리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를 하는 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그냥 막 잡다하게 공부하고 내용이 막 중구난방이고 막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험 때는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대래. 손을 놓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양을 줄여가는 그런 학습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래서 첫 번째는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요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대 그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야 돼요. 나는 오답 노트를 요점 정리용으로 활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오답 노트도 하고 요점 정리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방법을 만들면 되고 그 사람마다 자신들의 기질이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루에 12시간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앉아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죠? 저도 결론적인 얘기지만 옛날에 이제 공부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1차 할 때는 그렇지만 2차 때는 몇 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이제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해보고 보니까 꼭 하루에 12시간 아니면 몇 시간 공부, 8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을 공부해도 내가 그 중에 대부분을 집중할 수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근데 내가 12시간을 앉아 있어도 집중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부러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눈이 떠졌기 때문에 아침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막 졸린 눈을 막 비벼가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일찍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이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어서 새벽 뭐 4시부터 아침 뭐 9시 뭐 일과 시작하기 전까지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저녁 시간에 집중된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해서 자신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은 조언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잔소리 같은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는 문제를 먼저 풀 겁니다. 제가 이제 각 챕터별로 해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이론은 본문의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또 필요하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중심으로 가되 필요한 인원들을 그때그때마다 몇 페이지에 어디에 내용을 참조하세요. 아니면 그 내용은 기존에 어디 기본 이론에 있는 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내용이면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이지만 이론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제가 거기에 맞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하고 이제 문제 다 풀고 나면 그 이후에는 꼭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문제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문제는 체크를 하셔야 돼. 그리고 필요하다면 질문을 하세요.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성심성의껏 나름대로 드릴 테니까 그런 질문하는 습관도 여러분들이 자꾸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OT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얘기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는 문제 풀면서 같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